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여기에 고환율까지 덧붙여지게 되면서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SK텔레콤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금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엮여있는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도 외국인의 지속적인 관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보겠습니다. 기관은 고려 아연을 많이 매수했는데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관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사업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기관의 관심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또 기관의 수급 살펴보시면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과 FNF입니다. 오랜만에 수급이 돌아오면서 주가의 흐름 역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이 FNF와 아모레퍼시픽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큰 탄력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셋업체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했고요.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도 매수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이 LG 이노텍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애플 아이폰과 관련한 호재 소식 때문에 LG 이노텍이 급등한 바 있는데 이 급등에 대한 단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는 아직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여 아연과 하나솔루션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으로 주목받았던 하나솔루션 쪽에서도 단기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약한 상황이고요. LG 이노텍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받았던 탄력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아직 개별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주가 자체는 5%대 하락률로 마감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FNF가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6월에 중국 락다운 해제 이후 중국의 영업 상황은 실질적으로 100% 정상화됐다고 봤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평년 대비 강월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를 했고 또 엔데믹으로 인한 소비 회복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아울러 3분기부터는 중국의 성수기와 4분기부터 국내 성수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3분기와 4분기에는 FNF의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FNF의 주가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아모레퍼시픽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던 첫 명절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또 최근 국내외 방역 당국자들의 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은 보인다는 말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쪽을 향한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SM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SM뿐만 아니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SM은 조금 있다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밑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함께 탄력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조기 중단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살펴보시면 기관은 동화기업을 매수하고 있고요. 동화기업 쪽으로 꾸준히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게임 관련해서는 컴투스 쪽으로 관심이 들어왔고요.
오랜만에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떠한 뭔가 회사의 호재 소식이라기보다는 이번에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LNF와 모트렉스가 있는데요. 모트렉스는 미국 인프라 투자 수의 전망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매도한 종목들 보시면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역시 임상 조기 중단 소식이 악재로 작용되면서 주가도 급락세를 연출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탄력을 받았었던 폐배터리 관련 종목 성일하이텍 쪽에서도 수익 실현 움직임 나타났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쪽에서도 외국인이 최근 오른 것에 대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안랩도 팔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안랩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6%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다르게 엔터주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성일하이텍에서도 기관도 함께 팔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는 위메이드가 조정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세비캠 쪽에서도 최근 오른 것에 대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SM입니다. 이번에 라이크 기획과 계약 조기 종료 검토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과 함께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금융투자 업계에서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으로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수수료가 흘러간다며 부당한 계약을 끝내달라고 했는데 이 SM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자 악재가 해소됐다는 기대감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역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8% 넘게 급등한 가운데 거래량도 1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시총도 하루 만에 2,800억 원 넘게 늘어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예측 서비스인 스케치 통해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케치 살펴보시면 투자 의견 유지로 책정을 한 만큼 SM 갖고 계신 분들 이번에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하는 날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함께 삼성전자 호재 소식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교통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UAM 관련해서도 잘 눈여겨보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함께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